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내수 시장까지 소비를 위축시켜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역대 정권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총리의 퇴진까지 불러왔던 정권의 무덤이었습니다. 1989년 4월 3%의 소비세를 첫 도입했던 다케시다 노보루 내각은 악화된 민심에 소비세 도입 2개월 만에 퇴진했고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던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다음에 치러진 참여연에서 패배하며 물러났습니다. 2012년에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을 내세우다 그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정권을 자민당에게 다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베의 소비세 인상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8.1%나 줄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의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3개월 동안 지속되자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은 이미 여름 휴가를 예약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목이라 불렸던 9월 추석 연휴 때 일본 여행객이 80% 이상 줄었고 10월이 되면서 일본 여행 예약률도 여전히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로 한국과 가까운 서일본 지역에 경제가 휘청되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 하락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92% 감소하며 일본의 수출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베와 가까운 에토 세이이치 해양정책 담당상은 최근 대마도를 방문해 한국인 관광객 급감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는 외국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던 한국인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섬 전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다켄주 이즈하라 지역 호텔 대표는 이런 피해는 일본 동북 대지진, 쓰나미 때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움직임은 일본 국민들이 외치는 원성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한일 관계에 대해 우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복심이라 불리며 얼마 전까지 일본을 찾아간 한국 국회의원들을 외면하고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던 그였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의 지역구는 하나같이 한국 여행 보이콧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치켜 세우면서 우리나라는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반인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관계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야카 문부 과학성 정무관과 바하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 연맹 간사장 등도 한일 관계가 악화했더라도 민간 교류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직도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여행만은 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일본 여행을 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전문가 다카시 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5년 내에 일본 반도체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를 방문해 도계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계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비세 인상으로 벌어질 상황과 지속되는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높아지는 원성은 아베 정권을 향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전망입니다. 경기가 3분기 연속 악화됐습니다. 일본은행에서 지난 1일 발표한 9월 전국기업 단기 경제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제조 분야에서 5포인트를 기록하며 6월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대기업이 많다는 뜻으로 이는 지난해 12월에 1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수치인데요.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던 2013년 6월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분야 16개 업종 중에서 11개 업종에서 지수가 악화됐는데 미중 무역 마찰의 장기화, 한일 무역 전쟁 등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여파가 여러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3개월 후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대기업 업황 판단 지수도 섬유, 소매, 숙박, 음식 서비스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10월부터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과 여전히 진행 중인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당일 여행객의 감소에 따른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자동차와 조선 업종도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강세 추이와 더불어 미일 간 자동차 관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향후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내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무역마찰 핑계대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나라는 일본보다 성장률이 높은 데도 많더만.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만들었던 걸까? 이 시점에 증세를 한다는 판단 자체가 자기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거지.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지표 발표가 뭐 쓸모 있긴 해? 그래봐야 증세는 철회하지 않을 거고 서민들 지갑만 얇아질 뿐인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가 줄어드니 증세한 건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내야 될 세금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거네. 국민들 돈 뽑아가서 아베 사모임 예산으로 편성한 정부. 선진국이라 떠들면서 왜 블랙 기업들 규제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거야? 힘들게 일해도 적은 월급 받는데 이젠 증세까지 한다니 죽을 맛이다. 체감 경기는 마이너스지만 실제 경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3분기 연속 악화라고? 아니 그동안 언론에선 완만한 회복 중이라던데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베노믹스만 믿고 가면 오일 쇼크가 발생해도 호황이다. 소비세 증세로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된 거지. 재무 경제학에 따르면 증세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소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아베노믹스의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그동안 국민들은 뭘 보고 살아왔던 걸까? 아베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책이다. 내수를 희생해 기업을 우대해왔으니 이런 꼴이 나지. 미국이 강한 건 내수가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본은 저출산, 인구 감소로 더 이상 내수만 믿고 살 수가 없다. 일본은 해외 경험에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언론에 하루 종일 떠는 일본 차양 방송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세계 속에서 일본의 진짜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의원들은 일반 국민들만큼 일하고 보수를 받아가는 거냐? 일본 정치인들 연봉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본인들 연봉부터 깎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경제는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니 큰 충격 같은 건 없을 거다. 그리고 진짜 큰일 나다 깨닫는 순간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겠지. 그나마 대기업이니까 플러스 5포인트라도 나오지 중소기업은 전부 마이너스다. 웃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들은 한국 뉴스만 틀어대고 있다는 거. 일본 패망의 원인 중 일부는 언론들 책임이 크다. 대기업은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 간 걸까?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냥 앞으로 국민들 보고 아이 낳지 말라는 소리랑 같이 앞으로 노동력은 해외 인력을 구해와서 채우자. 그게 가장 합리적이야. 세금을 올렸으면 정확히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베 정부는 그런 게 일절 없다.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탓이 굉장히 크지. 거기에 부품 공급하는 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이니까. 일반 국민들 임금은 내려가고 세금은 올라가고 최악의 상황인데 왜 공무원들 인건비는 올라가는 거지? 단순히 말해서 아베노믹스 이후 호황인 척하는 불경기의 연속이다.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거지. 쓸 돈이 없으니 소비가 늘어날 턱이 없다. 소비가 안 되니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 이익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기업은 도산,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실업자, 경제의 악순환이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올림픽 하나로 덮으려는 게 지금 정부의 속셈이다. 문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파운드리 시장,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반도체 시장에 내비친 암묵적인 속뜻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주 생산 및 가공 원료에 대한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벌써 3달이 지나갑니다. 일본은 한국이 주력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생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려 한국의 움직임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내려 했던 게 궁극적인 목표였지만 지금 일본은 이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탈일본화가 가속되고 있는 데다가 밥줄을 끊었는데도 밥 잘만 먹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생산 원료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이미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한국 반도체 시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본이 바라는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WTO 제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일본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주변인 국가들 역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북한 군사 물자 생산에 쓰이도록
일본 것을 수입해다 북한에 넘겼다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삭제가 단순히 수출 심사 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뿐이니 한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이 얼토당토 않은 해명을 했지만 7월부터 8월 중순을 넘어서기까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급작스럽게 지난 7월 제재 시작 이후 이례적으로 한국에 수출 허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품목은 두 가지, 횟수는 3차례로 고순도 불화수소 1건, 포토레지스트 2건으로 8월 7일부터 19일까지 모두 8월 중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생산에 가장 중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단 한 건의 카드는 절대 쓰지 않고 있죠. 폴리이미드는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 주요 원료입니다. 무슨 속셈인지 딱 감이 오시죠? 한국이 일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면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내비치던 일본이 이렇게 비장의 카드만큼은 남겨둔 채로 찔끔찔끔 수출을 허가하는 척하며 한국의 간을 보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탈일본 가속화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불산, 즉 고순도 불화수소의 주 원료를 일본산 모리타 화학 대신 중국의 DFD사에서 납품받을 준비를 끝냈고, 일본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볼륨이나 전원 버튼에 쓰이는 고품질 돔 스위치조차 한국의 시노펙스사가 국산화 승인을 받고 LG 및 삼성전자에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IT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영향력을 주는 분야에 대해 부품, 원료, 소재, 탈일본화 가속 및 지원을 위한 수조원 단위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행동까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나 중국 등의 주변국의 업체들로부터 일본제 반도체 원료를 자신들의 생산품으로 대체해달라는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기까지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이들이 원료를 검증하는 단계에 돌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데다 한술 더 떠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세척에 필요한 에칭가스를 재사용한다거나 더 적게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현 상황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웨이퍼를 10번 세척하고 버렸다면 12번 쓰고 버리는 등 조금이라도 더 아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찔끔찔끔 수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신들이 뜻대로 한국이 움직여지지 않아준다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반도체 원료 무역 감정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는 결국 자신들이 최대 거래처를 잃게 되는 셈이니,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이 완전한 탈일본화를 진행하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기 힘들다 싶으면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서 적어도 일본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큼은 남겨두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불화수소 재료인 불산은 일본산보다 비싸고 질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펨테크놀로지가 본격적으로 중국산 불산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소재 원료 탈일본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일본은 한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어떻게든 매달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과 전략을 짜두었겠지만, 한국은 완전히 빗나간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일본 기업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밥줄이 끊기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리타 화학공업사는 삼성전자의 탈일본화 추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놀랍다는 속내를 연신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측의 대기업들은 물론 중견기업들 역시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펼치는 규제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치닫을 경우 절대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현 일본의 정책에 불만과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한국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내용이 괜찮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으신